2025 BWF 어워즈에서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와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가 나란히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2025년에) 대미를 장식하는 왕중왕전 2025 BWF 월드투어 파이널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펼쳐집니다. 최근 이슈가 된 15점 점수제에 대해 지도자와 선수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2월 연속기획 세 번째, 오늘은 현행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한 주간의 배드민턴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위클리 BK 뉴스. 이번 주에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위클리 BK 뉴스는 레드선, 빅터, 잠스트, 요넥스와 함께합니다. 최고는 오로지 품질로만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레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2025 BWF 월드투어 파이널이 시작됐는데요. 한 해 동안 함께 응원해온 선수들이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만큼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16일 위클리 BK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지난밤 중국 항저우에서 날아온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2025 BWF 어워즈에서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BWF 역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위협을 달성했고, 남자 복식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서승재 김원호조도 올해 복식조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럼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현장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안세영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젯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25 BWF 어워즈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는 역시 안세영에게 쏟아졌습니다. 안세영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자 단식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으로 이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여자 단식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협입니다. 올 시즌 안세영의 활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호주 오픈까지 시즌 10관왕을 달성했고 94.4%라는 경이적인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안세영은 선수들이 뽑은 올해 여자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남자 복식에서도 낭보가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서승재 김원호조가 남자 복식 올해 복식조 페어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서승재 김원호조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포함해 국제대회에서 10개의 금메달을 합작하며 명실상부한 남자 복식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서승재는 2023년 올해 남자 선수상에 이어 2년 만에 트로피를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남자 단식 스위치와 여자 복식 류성수 탄닝조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혼합복식은 태국의 대차풀 수피사라조가 수상했고, 기량 발전상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깜짝 3등을 차지한 캐나다의 빅터 라이가 차지했습니다. 주요 부문상을 휩쓴 한국 대표팀은 최상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부터 왕중왕전인 월드투어 파이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안세영과 서승재 김원호조가 이 기세를 몰아 시즌 11관왕을 달성하며 피날레까지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최근 안세영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가 21점 점수제를 15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실 BWF는 1년 전인 2024년 11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3게임 15점제를 현재 3게임 21점제 대안으로 채택했고 올해 각종 국제대회와 세계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새로운 점수제를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저희도 이미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3게임 15점 점수제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보도인데요. 만약 3게임 15점제가 통과되면 배드민턴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만난 현장의 지도자와 선수들은 15점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응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비와 끈기를 자랑하던 한국 배드민턴, 과연 6점이 줄어드는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15점 3게임 점수제에 대해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배드민턴 코트의 판도가 크게 뒤집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올해 진행된 3게임 15점제 테스트가 완료되면서 BWF 이사회는 이 점수제를 새로운 득점 체계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2026년 4월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리는 BWF 총회에서 가결된다면 20여 년간 이어진 21점 랠리 포인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5점 점수제는 경기 시간 단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 30점까지 가던 듀스 승부는 사라지고 14대 14 듀스 상황이 오더라도 21점에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또한 11점이 아닌 8점에서 인터벌을 갖게 되면서 빠른 초반 탐색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2025 세계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미리 체험한 김현현 국제심판은 경기 흐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관중과 선수는 물론이고 심판까지 지루할 틈 없이 경기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5점제라고 하면은 더 빠른 진행과 다이나믹한 경기로 공격적인 플레이의 선수들이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재미도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요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점 게임을 하니까 3게임, 파이널 게임을 가더라도 1시간 정말 길어야 70분 정도 이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심판들 입장에서도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체력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은 심판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인도에서도 실제 심판들 반응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6점이 줄었다는 것 자체에 코트 위에서 실제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21점제에서는 초반에 5점 차이가 나더라도 따라잡을 시간이 충분하게 느껴지지만 15점제에서는 범실 하나하나가 치명타가 됩니다. 네, 우선 15점대로 뛰면은 이제 21점에서 5개 실수하는 것보다 15점에서 5개 실수하는 게 좀 더 이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을 살리고 실수를 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5 세계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주니어 대표팀을 이끈 하태권 감독은 실제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짧아진 점수 탓에 과도하게 긴장해서 몸이 굳는 현상으로 재기량을 다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21점 경기하고는 다르게 15점제 그리고 이제 9점제에서 본인이 보여줘야 될 걸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과도한 긴장들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발휘가 100%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점수가 짧아진 만큼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하태권 감독도 수비적이고 수동적인 배드민턴과는 작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인이 그 경기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좀 소극적인 플레이의 스타일로 경기를 많이 펼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훈련이나 대회에서는 수비적인 플레이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훈련을 하고 대회 때도 경기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문을 해주면서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그 책임지고 본인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강병진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15점 점수제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과거 7점제, 11점제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변화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게 만드는 건전한 자극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이제 룰이 변경이 된다면은 뭐 보는 재미나 또 선수들도 또 새로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전술이나 모든 게 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팬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BWF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2026년 4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15점제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속도감과 타격감을 가진 진화한 배드민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 15점 3게임 점수제가 도입돼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짜릿하게 배드민턴을 변신시키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배드민턴 코리아 TV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는 12월 21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2026년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막하는 만큼 내년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흘린 땀방울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땀을 평가하는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실력이 아닌 운인, 경험이 아닌 나이가 당락을 가른다면 말입니다. 위클리 BK 뉴스 12월 연속 기획으로 배드민턴 국가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부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문제는 우수선수 자동 선발 규정에 나온 90일전이라는 기준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르면 우수선수 자동 선발은 선발전 개최일 기준 90일 랭킹을 따릅니다. 올해로 치면 9월 중순의 랭킹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 세계 랭킹 상위권인 단식 24위나 복식 10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공정한 기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9월 이후, 즉 10월과 11월에 기량이 급성장한 선수들입니다. 하반기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둬 세계 랭킹을 대폭 끌어올린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실력으로는 누가 봐도 국가대표 1순위입니다. 하지만 기준일인 90일 전에는 랭킹이 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상승세의 선수는 자동 선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선수는 선발전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올해에도 이 기준일 때문에 현재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7위 김가은이 단 하루 차이로 자동 선발에서 탈락해 선발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90일 전엔 잘했지만 지금은 부진한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모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아야 할 국가대표가 과거의 영광을 기준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단식 선발 방식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선발전 기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참가 인원에 따라 조별 풀리그를 치러야 하는데 리그전을 치르는 5일에서 6일 동안 절반 이상을 하루 2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매일매일이 결승전 같은 압박감 속에서 실력과 기술보다는 체력이 선발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을 가리고 선수 보호를 위해서라도 휴식일 보장이나 일정 연장 및 완화가 필요합니다.
단식 선발전의 두 번째 문제는 뽑기운입니다. 보통 3개 조, 많게는 4개 조로 나뉘어 풀 리그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추첨 결과 유력한 실력자들이 대거 한 조에 몰린다면 어떨까요? 이른바 죽음의 조가 탄생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다른 조에 갔다면 전승으로 1위를 했을 실력자도 조 편성이 꼬이면 선발 커트라인인 2위 안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 실력을 갖추고도 단지 조 추첨운이 없어서 탈락 위기에 몰리는 시스템. 실력 외적인 요소가 선수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식 선발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식 선발 방식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파트너십의 부재입니다. 배드민턴 복식은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경기입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호흡,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로테이션이 복식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선발전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규정상 참가자는 조에 속한 모든 선수와 한 번씩 짝을 바꿔가며 경기를 치릅니다. 오랜 시간 맞춰온 기존 파트너와의 조직력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낯선 파트너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만 봅니다. 원팀으로서의 전술 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방식입니다. 둘째는 단식과 마찬가지로 뽑기운입니다. 복식 평가전은 내가 누구와 짝이 되느냐, 그리고 누구를 적으로 만나느냐가 승패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선발전은 공정성을 위해 같은 선수를 적으로 3번 이상 만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상위 랭커인 내가 하위 랭커와 짝이 되었을 때 상대팀이 상위 랭커 2명으로 구성된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나는 강한 파트너를 만나고 상대팀은 약체끼리 묶이는 행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실력이 뛰어나도 파트너와 뽑기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수들은 매 경기 추첨통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실력을 검증해야 할 코트가 운을 시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합리할 수 있는 동점자 처리 규정입니다. 치열한 리그전 끝에 승률이 똑같은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규정은 게임 득실, 그 다음엔 점수 득실을 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똑같다면 마지막 기준은 생년월일입니다. 규정상 생년월일이 늦은 선수, 즉 더 어린 선수에게 태극마크 우선권을 줍니다. 실력도 승률도 점수도 다 똑같은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겁니다. 베테랑의 노련미와 경험은 이 규정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잠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국가대표는 미래를 육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세계와 싸워 이길 현재의 최강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공정함에 갇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이 불운이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가장 배드민턴다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진정한 국가대표가 선발되길 기대합니다. 제품 소식입니다. 요넥스가 안세영의 시그니처 라인으로 사랑받는 에어러스 시리즈의 최신 모델 에어러스 Z2 배드민턴화를 출시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 블루, 화이트 오렌지, 화이트 그린 3가지입니다. 유연한 듀러블 스킨과 통기성이 뛰어난 더블 러셀 메쉬 소재를 적용해 무게를 줄이고 발을 부드럽게 감싸는 편안한 착화감을 완성했는데요. 여기에 충격을 흡수하고 반발력을 높여주는 파워 쿠션 플러스, 안정적인 움직임을 돋는 3D 파워 그라파이트 시트 기술이 더해져 발에 부담을 덜고 한층 더 빠른 풋워크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SNS 콕콕입니다. 함께 보시죠. 푸시 레슨을 받는데 코치님이 묘기 모드로 셔틀콕을 연사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눈 깜빡할 틈도 없이 또 날아오고 계속해서 날아오는데요. 결국 체력도 멘탈도 동시에 모두 소진. 마지막엔 조용히 라켓을 내려놓는 오픈 레슨 현장입니다.
파트너가 셔틀콕을 계속 놓치자 머리를 좀 써 하고 답답함이 폭발한 순간 진짜로 머리를 써서 셔틀콕을 쳐내버리는 황당 실전 대응 등장. 라켓은 내려놓고 머리로 해결한 배드민턴판 예측 불가 코믹시이네요. 지금까지 SNS 콕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배드민턴 영상 제보, 배드민턴 코리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댓글 미션은 BWF 월드투어 파이널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인데요. 영상에 따뜻하고 멋진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잠스트 종아리 보호대 카프슬리브 프레시온에 요넥스 데일리 반팔 티셔츠, 르피렌 메이신 스포츠, 르피렌 메이신 레드, 레드선 프리미엄 오버그립을 보내드립니다. 2025 전용 오픈 결승전에서 나온 안세영의 재빠른 수비와 빈틈 공략 한방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배드민턴의 모든 순간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코리아 TV였습니다.